경전 같은 경우를 손으로 이렇게 베껴 써서 그거를 불에 사르고 이런 거는 옛날부터 계속 해왔던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정성을 들이고 그것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거지. 불에 태우면 저쪽 세계로 적립이 돼요. 그래서 이름을 써주면 그 사람 쪽으로 적립.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깜빵에 약간 영치금 넣는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쪽으로 넣을 수도 있고 내 걸로도 적립할 수도 있어. 그래서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났을 때 금강경 탑다라니 같은 경우를 이렇게 같이 넣어서 태워드리고 그리고 이제 올해 윤달이 들었잖아요. 윤년이잖아요. 윤년. 그래서 6월달에 6월에 예수제 같은 거 할 때 보면 금강경을 몇 권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저는 사경이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꾸준히 금강경 사경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루에 한 품씩 32품이거든요. 그래서 좀 짧은 거 할 때 2품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한 달에 한 품 해봐야 길 때는 2바닥, 짧으면 1바닥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 뭐 얼마 안 돼 사실, 그죠? 그리고 그게 좋은 습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거든. 행복하는 것도, 그러니까 노는 것도 배워야 되고 행복도 배워야 돼. 그러니까 뭐 기도나 명상만 배우는 게 아니고 잘 노는 것도 배워야 된다니까.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그래도 보살님들은 연세가 드셔도 좀 놀 줄 아는데 우리 거사님들은 정년퇴직하면 놀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개보다 못한 취급 받다가 또 꽂혀가지고 뭐 사고 치고 아이고 씨 뭐 한다고 가만히 있는 게 버는 건데 꼭 뭐 또 해볼 거라고 처음에는 또 좀 쉬면 아유 행복하다고 이러다가 좀 계속 쉬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또 크게 마음을 일으켜서 또 팔랑귀로 한번 말아먹고 다시 그 자리에서 더 개만도 못한 상황으로 떨어지고 또 뭐 이렇게 반복돼요. 아니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근데 그게 쉬어도 쉬는 거를 잘 못 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위에 어른 세대부터 지금 한 6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진짜 고생해서 이 나라를 일궈 오신 거예요. 진짜 개뿔도 없는 나라에서 지금까지 끌고 올라온, 멱살 잡고 끌고 올라온 상황들이고 그분들의 노고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애석하게도 너무 앞만 보고 질주하다 보니까 놀지를 못해. 그래서 뭐 술 먹고 이렇게 뭐 소리 지르고 이런 게 꼰대짓하고 이런 게 논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노는 게 아니고 자살행위죠. 주변의 사람 다 끊어져요.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고 조금 더 잘 놀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 그게 이제 행복이고 그것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자꾸 사람이 흔들리기 때문에 끈기 있고 반복적인 것들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끈기 있고 반복적인 것들을 하면 마음이 이렇게 좀 덜 흔들려요. 그래서 저는 사경이 그런 효과를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한 뒤에 우리 그것도 있잖아. 저도 얼마 전에 해능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중국에 갔다 왔는데 그 비행기표 잘못돼 갖고 마일리지 갔다 와서 적립하라는데 갈 때 뭐 안 된대. 이름이 잘못 뭐 기재가 됐대.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죠? 근데 내가 그거 적립 안 하면 어떻게 되지? 날라가는 거죠. 그죠? 그 기간이 있을 거야. 뭐 6개월이면 6개월, 뭐 1년이면 1년, 뭐 해서 얼마 기간이 있을 거야. 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뭐 통밥으로 찍어도 뭐 그렇지 않을까? 공항 가서 하기 싫으면 그냥 인터넷으로 열어가지고 또 그 돼요. 번호 누르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를 소지를 해서 태워서 적립을 하는 거고, 그러면 안 태우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는 거지 뭐. 날아가는 거지.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러면. 뭐 신청한 것만 처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지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두 가지예요. 좋은 습관을 들여서 단순 반복적인 행동들을 하고 공덕이 되는 거를 산출을 하는, 공덕이 산출되는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그 공덕으로 나중에 내가 좋은 살아서도 그 가피로 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만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리고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을 쌓아서 조금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그같이 좋은 게 어디 있겠어. 우리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재산을 잘 못 쌓아가지고 살아보니까 인생이 팍팍했던 거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재산을 좀 가졌으면 유복한 집에 태어나서 반은 날로 먹고 살았을 건데, 힘든 집에 태어나서 거기서 바닥부터 기어 올라오려하니까 올라오다가 다 늙었지.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팔자가 피는 것 같기는 하는데 피는 속도보다 늙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피기 전에 죽겠다 라고 하는, 그치?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금강경을 왜 금강경을 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금강경이 삶에서도 깨달음을 성취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나쁜 것들이 사라지고 올바른 방향성이 정립되도록 하는 그런 경전이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전에도 해드렸는데 육조단경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온다고. 금강경을 계속 이렇게 읽고 하면 깨달음이 이렇게 좀씩 다가온다 라고 하는 내용이 육조단경에 쓰여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죽은 뒤에도 금강경을 읽어주거나 안 그러면 그렇게 소지해서 태워주면 그 사람이 그 공덕으로, 그러니까 죽은 뒤에 두 가지가 필요해요. 돈하고 공덕이에요. 돈은 복덕이고, 그래서 돈도 태웁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돈 태워줍니다. 그게 이제 지폐도 태우고 동전도 태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동전인데 종이로 된 동전이죠. 그 예수제 함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종이로 된 동전이야. 그래서 나도 맨 처음에 보고 되게 웃겼거든. 동전이 동으로 돼서 동전인데 종이면 지전이지 왜 동전이야. 지전이잖아. 그래서 지전이라고 하고 지폐라고 하고, 이게 종이 지자거든. 그리고 옛날에는 지갑도 이게 그 종이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지갑이라고. 다 그런 거요. 지갑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거는 조선 후기에 어음 같은 그런 신용화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지갑이 나온 거고, 그 전에는 꾸러미에 이렇게 깨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개구리 깨듯이. 개구리 깨봤어? 개구리 입을 이렇게 깨거든 옛날에. 이렇게 깨갖고 이렇게, 그러면 약간 개구리 링이 만들어지면서 걔네 이렇게 폴짝폴짝 이렇게 계속 움직여요. 아니, 저는 안 했어. 나 서울 사람이라 안 했어. 나 시골 가서 봤어. 애들이 그렇게 들고 다니던데?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그리고 개구리가 요게 입술이 좀 세서 안 찢어져요. 구멍 뚫어도 이렇게 잘 매달려 있어. 그거 삼국시대부터 했는갑, 아니 통일신라 시대도 했는갑더라고. 경동왕 때 활동한 진표율사의 얘기에 보면 그 개구리 이야기가 나와요. 진표율사가 출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개구리 이렇게 꿰놨더니, 그 다음 해에 갔더니 그 개구리를 깨서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다가 까먹고 갔는데, 그 다음 해에 와보니까 그 개구리가 아직도 울고 있더라.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생에 대한 연민 같은 걸 생각하면서 출가하게 됐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몰라, 뭐 난 개구리 보고 뭐 그걸로 출가해야겠다는 생각은, 진기하더라. 내가 그건 생각은 했지. 진기하더라. 시골에 갔는데 내가 우리 어렸을 때 그 풀 빨아먹는 거하고 내가 그 개구리가 제일 진기했거든. 내가 그 머리에 남아. 풀 빨아먹는 게 뭐냐면 그 잔디풀 같은 거 이상한 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그 이렇게 빨아먹고 좀 씹고, 약간 달아. 약간 달짝지근하대. 근데 먹어보면, 나도 그래서 그 주길래 좀 먹어봤는데, 아유 씨, 이게 무슨 야, 사루비아가 100배나 사루비아가 사루비아 진달래가 낫다. 아유, 그 게임도 안 돼. 어디 이상한 것, 그런 것. 여러분들은 그 칡이나 잘라가지고 먹고 그래. 입술 시커멓게 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예. 예. 칡 아니야. 우리 어렸을 때는 칡도 팔았어요. 캐는 사람도 있었고 파는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뭐 몇 센치에 뭐 10원인가 뭐 이래가지고 이런 거 있었어. 우리는 사 먹던 쪽이었었고 내가 출가했는데 모모설에 그 젊은 스님이었는데 그때는 저도 젊었지. 근데 나는 절대 내가 20대 때도 절대 몸 안 썼거든. 몸은 보호하는 거지 쓰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산에 대한 그 철학이 있잖아. 상은 우러러 보는 거지 절대 밟는 게 아니다. 신성한 존재는 밟는 게 아니다. 어디 신성한 걸 밟어? 근데 그 스님은 몸 쓰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 같은 방에 살았어. 그래가지고 그 양반은 아침에 나가가지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칡을 이만한 걸 들고 온다 진짜. 그게 한두 시간 캐서는 거기까지 안 간대. 그걸 몇 시간을 캐면 점점점 캐가지고 이게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야. 나는 처음부터 그런 광맥이 있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웃기지도 말래. 거기다가 그거를 돌을 막 캐내고 막 해가지고 몇 시간을 캔대. 그러면 진짜 이따시만한 그 알칡 그거를 이렇게 매 갖고 와. 나 뭐 이대근인 줄 알았다니까. 아니 근데 그 양반도 성격이 참 특이해. 혼자 그걸 해요. 누구를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냥 젊은 놈이 뭐가 불만이 있나 왜 혼자 산에 가서 6시간 8시간씩 땅을 파고 있지? 자기는 그게 재밌대. 재밌대. 몰라. 그게 아무튼 자기는 취미야. 그런 게 취미야. 그래서 아침에 삽 들고 나가. 밤에 그거 들고 와. 저녁에 해질 무렵에 저녁 고향쯤 되면 들고 와. 그게 다야. 공부 안 해. 칡만 캐. 그리고 또 나중에 그 감 열 때 되면 감을 또 무지하게 따와요. 그래갖고 꽃감을 만들면 진짜 재밌다. 대봉으로 꽃감을 만드는데 그게 훨씬 맛있어요. 대봉으로 이렇게 꽃감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 양반은 몸 쓰는 게 재밌는가 봐.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런 거 나는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부지런하고 참 그런 성격이지만 율장에 비구는 땀을 흘리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조항이 있어서 차마 못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나 그때 그거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 대봉감이 나무에서 완전히 익은 대봉감은 무지하게 맛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유통되는 거는 덜 익은 거 같고 이렇게 올리는 거고 진짜 거기서 홍시 비슷하게 익는 게 있거든. 진짜 맛있어. 근데 꽃감은 그걸로 못 만들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깎아 혼자서 또 그냥 혼자 다 해. 그리고 그걸 실로다가 꼭 이렇게 머리를 묶어가지고 요걸 이렇게 쫙 이렇게 세우거든. 그거를 절 처마 밑에 쫙 놔둬. 그럼 사람들이 우리 스님들이 다니면서 화장실 가면서 하나씩 익으면 먹어. 그럼 나중에 꼭지만 남아 있어. 쭉. 근데 그 스님은 그거는 되게 좋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거를 그냥 좋아해. 그러니까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내가 깎았는데 왜 그러냐. 그런 생각 전혀 없어. 그냥 자기는 그 일 자체가 재밌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하나 먹을 때는 뭐라고 지랄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분위기 보니까 이건 먼저 먹는 놈이 임자더라. 아니야, 겁나 많은데 먹을 수 있는 건 몇 개 없어. 왜냐면 이거야 먹거든. 동시에 익지 않아. 동시에 익지 않아. 근데 그때 먹었던 그런 감이나 이런 맛은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 그거는 지금도 제가. 그리고 은행 나중에 나오면 또 은행을 또 엄청나게 따가지고 그걸 양파자루에다가 넣어서 그거를 또 계곡 가서 빨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은행을 또 이렇게 마루에다가 쫙 펼쳐놓거든. 좀 물 묻은 거 말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또 주워다 구워 먹고. 그런 사람 몇 명만 주변에 있으면 자연 다 파괴되겠더라고. 야, 참. 저는 그 양반이 굉장히 지금도 인상적인 게, 나 그렇게 몸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제 주변에 몸 쓰면 죽는 줄 아는 사람 되게 많은데. 각설하고, 자, 사경책 그렇게 해서 써서 그거를 정립을 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돈하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두 가지. 돈, 그 다음에 요 책. 그리고 돈 그냥 갖고 가는 거 아니야? 원래는 전저만이라 그래가지고 돈을 저만을 해요. 저만을 해서 저쪽에, 제가 며칠 전에 그 불광사에서 얘기해 줬는데, 그게 통화 스와프 협정이라고, 염라대왕하고 스와프 협정을 해야만 그쪽 가서 쓸 수 있어요. 우리 스님이 49제 때 이거 돈 태워줬는데요? 그러면 위패입니다. 위패. 그거를 저만을 한 것만 그쪽에 가서 쓸 수 있어요. 저만하는 의식이 있어요. 전저만이라고 돈 저만이라고 그 성문의본 같은 데 다 나와요. 의식이 있어. 근데 보통은 49제 때는 잘 안 해. 49제 때는 잘 안 하고, 조금 이렇게 백중 때 이런 때는 그 저만 합니다. 전저만 같은 경우를 보통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제 때도 전저만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덕, 그러니까 이제 복덕, 돈은 복덕이고 물질적인 거고, 공덕은 이제 정신적인 거. 그러니까는 물질적인 거는 어떻게 되냐면, 같은 수평 세계에서 짱이 되는 게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더 많아. 예를 들어서 아니면 지위가 더 높아. 그러면 우리 비슷한 상황에서 더 대장이 되는 거지. 공덕은 뭐냐면 판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더 좋은 판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되게 잘했어. 그러면 시골 학교 다니다가 얘는 판이 바뀌어서 서울 학교로 옮기는 거야.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덕은 위아래로 움직여요. 위아래로 움직이고, 복덕은 수평에서 이제 리더급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그 얘기 했잖아, 전에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사는가를 알고 싶다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민을 봐라. 대부분 비슷한 사람이다. 대부분 비슷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조금 더, 예를 들면 복덕이 있어. 그래서 돈이나 이런 물질적인 게 있어. 그럼 그 아파트에서 조금 더 자기가 부자로 살 수는 있어. 하지만 내가 더 큰 부자고 굉장히 위치가 더 높아졌어. 대박 나서 내 아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뭔가가 하나 됐어.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뽑혀서 다른 쪽으로 간다니까. 옮겨간다니까. 맞잖아. 더 잘 사는 동네로 가든지 이렇게 가겠지 뭐. 그치? 인생이 다 그렇지 뭐. 그래서 공덕과 복덕은 서로 다른 거고, 그러면 공덕이 더 좋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돼.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고 다 출세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환경이 맞았을 때 머리가 좋아야 출세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아프리카의 저런 빈민국이나 아니면 아마존 같은 저런 오지에 머리 좋게 태어난들 뭐 하겠냐. 거기서 머리 좋아봐야 인생 답답하기만 해. 화살 쪽 잘 깎고 있다. 머리 좋아서. 화살 쪽 수출해라. 아니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이 좀 돼야. 아마 일론 머스크도 그 남아공에서 태어나고 했지만, 그 남아공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지. 그 옆에 콩고 이런 데서 태어났잖아. 인생 끝이다. 너 인생 끝이다. 일론 머스크가 남아공에서 온가 태어나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그 아버지한테 어쩌고 저렇게 버림받고 어쩌고 해서 오는 거잖아. 아니 그렇다 하던데. 저도 잘 모릅니다.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모릅니다. 친하고 싶습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한 게 내가 친하고 싶은 사람은 그쪽에서 친할 생각이 없고 내가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친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그게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했었던 그 얘기지.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게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나만 못한 사람과 친구하지 마라. 나보다 좀 나은 사람과 친구해라. 그러면 그놈이 너랑은 친구하겠냐? 결국 모든 사람은 왕따가 되고 혼자 살아야 된다. 딱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물론 뭐 그게 발전하라는 의미로 쓰는 표현이겠지. 근데 더 잘난 사람하고 꼭 더 알고 지내면서 힘들게 살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한 대로 친한 사람끼리 대충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발전하려고 그런 정신 자세면 지금 이렇게 살겠어. 벌써 발전했겠지. 굳이 그렇게 하지 마. 별로. 그래서 공덕도 있어야 되고 복덕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물질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예, 그래서 공덕과 그래서 복덕과 관련된 거는 돈이고 공덕과 관련된 게 이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그래서 그거를 사경을 해서 소지를 해놓으면 내 이름으로 해놓으면 내가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돌아가신 뭐 부모님이나 이렇게 하면 천도에 도움이 되고 좋은 쪽으로 가시는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식들 이름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그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도 좀 일찍부터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으면 내가 훨씬 더 팔자가 폈을 건데 그게 누적되는 과정에서 쟤득 또 딴짓하지 말고 누적되는 과정에서 특이점이 만들어지고 변화를 초래하지 한 방에 이렇게 뭐 복권 당첨되듯이 하는 거는 인생에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어. 하지만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복권은 당첨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첨되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씩 누적돼 가면서 그러니까 살을 빼는 거 뭐 안 그러면 뭐 공부하는 거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금씩의 습관들이 누적되면서 힘을 내는 거지. 복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잔 것들이 누적되면서 이렇게 힘이 내는 거지. 한 방에 딱 터져. 야, 자고 나니까 무슨 뭐 유명인이 됐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그거는 그렇게 자고 나서 유명인 된 사람들 있잖아. 잠자는 숲속의 공주. 잠만 더럽게 잤다가 뽀뽀 한번. 그거 성추행 당하고 야 범죄야 범죄. 뭐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렇게 경전을 소지하는 게 소지법회. 소지법회. 그래서 경전들을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쭉 연습을 하면서 그러니까 훈련적으로 쓰면서 그러니까 운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운동 조금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0보 걷기 그게 뭐 그렇게까지 건강에 도움이 되겠어요? 꾸준히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강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렇지 않을까? 안 걸어봐서 모르겠습니다.